만약 제가 바로 당신의 골반 한가운데 손가락 두세 개로 닿을 수 있는 그 작은 지점에 매일 그냥 방치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발기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위험과 동시에 회복의 단서가 함께 숨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지압 한 번 마사지 1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 지점만 1분 눌러라. 발기력 회복된다는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휴대폰에 그런 영상 몇 개 저장해 두신 분도 있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그 단단한 긴장감, 어느 순간부터 약해졌거나 아예 없어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넘기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애도 다 키웠는데 뭐 어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합니다.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예전 같은 주도권을 잃어버린 느낌. 이건 단순히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 삶의 의욕 전체를 조금씩 갉아먹는 조용한 유행병입니다. 그래서 병원 문턱은 부담스럽고 혹시 약 먹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검사하다가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미루면서 대신 마사지 지압 민간요법을 찾게 됩니다. 침 한 번 맞으면, 이 혈자리만 누르면, 이 기구만 쓰면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증된 의학은 두렵고 간단한 요령 하나로 해결되면 좋겠다는 마음.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저는 루카 카르미냐니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전립선 수술과 요도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해오면서 남성의 배뇨와 발기 기능, 이 두 가지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눈으로 봐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수천 명의 남성들이 말로는 농담처럼 나이 탓이죠 뭐 라고 웃으면서도 눈빛은 한없이 불안한 채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순간 두려움은 줄어들고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분 마사지로 발기력 회복이라는 말이 완전히 거짓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적의 비법도 아니라는 그 중간 지점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여기를 이렇게 누르세요가 아니라 왜 그 지점이 중요해졌는지 과학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내 몸을 다시 선택하는 것, 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그냥 흘려듣지 말고 지금 내 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기가 안 되는 건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다. 물론 호르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발기는 단순한 스위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신경, 근육, 그리고 산화질소라는 작은 분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꽤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산화질소를 스위치 분자라고 부릅니다. 이 분자가 나와야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열리고 피가 쏟아져 들어가면서 해면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이 혈관 안쪽 벽을 조금씩 긁어내고 염증을 만들고 딱지를 만들면서 좁혀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는 장기가 어디냐? 바로 발기 기능입니다. 심장혈관이 막히기 훨씬 전부터 음경 쪽에 가는 혈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발기력 저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혈관 건강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즉 긴장 모드와 휴식 모드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원래는 휴식할 때 특히 밤에 성기 쪽으로도 혈류가 충분히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긴장 모드로 살면 혈류는 뇌, 심장, 위장 쪽으로 우선 배분됩니다. 성기 쪽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지금은 생존이 먼저지 번식은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신호가 계속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사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사지 하나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그 주변에 미세 혈류가 늘어나고 신경이 다시 민감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장난 스위치를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먼지를 털어주고 윤활유를 조금 발라주는 보조도구. 그러니까 마사지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 호르몬을 개선하는 전체 계획 속에서 보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몸에 좋다라고 믿고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이 사실은 발기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모르면 아무리 1분 마사지를 해도 매일 밤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잘 먹고 잘 마신다. 소주에 고기, 단백질 충분히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소주와 고기, 야식 위주의 단백질 폭탄 잦은 가공육과 튀김 설탕이 잔뜩 들어간 에너지 음료, 달콤한 커피 음료? 이런 것들이 혈관 안쪽 벽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릅니다. 기름과 설탕, 알코올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혈관 내벽은 마치 벽지가 계속 긁혀 나가는 것처럼 상처를 입습니다. 그 위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고 염증이 생기고 좁아집니다. 혈관은 쉼없이 일하는 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 배관 안에 기름 덩어리와 설탕 시럽을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복부 비만도 중요합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단순히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복부 지방 조직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 계열인 에스트로겐으로 바꾸는 작은 화학 공장입니다. 지방이 늘어날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여성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근육량이 줄고 피로감이 늘고 선교기 떨어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나오는 순간 발기력도 함께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기 전 술과 안주 야식은 치명적입니다.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면 혈당과 혈압이 밤새 요동칩니다. 심장은 바쁘게 뛰어야 하고 가는 수를 해독하느라 밤새 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깊은 수면, 특히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깊은 렘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느끼는 미묘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침에 예전 같지 않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면 몸은 그 상태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에너지 음료와 달콤한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설탕은 순간적으로 각성을 줍니다. 오늘도 버텼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기능을 떨어뜨리고 수면의 질을 망가뜨립니다. 잠이 얕아지면 남성 호르몬 분비는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이죠. 이렇게 밤마다 혈관과 호르몬을 망가뜨리는 생활을 하면서 이 지점을 1분만 누르면 이라는 말에 기대를 거는 건 솔직히 말해 너무 가혹하게 자기 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그 지점을 잘 마사지해도 매일 밤 혈관을 망치로 두드리는 식습관을 계속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사지와 식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바꾸고 다른 하나를 그대로 두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지점이 도대체 어디냐? 바로 회음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환과 항문 사이의 공간.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살짝 닿는 그 부분. 상상해 보세요. 거울로 보이지는 않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그 중간 지점. 이 아래에는 무엇이 지나갈까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회음부 아래로 음경 해면체로 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골반을 통과해 이 부위를 지나 음경 쪽으로 들어갑니다.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에서 내려온 신경 다발이 골반을 지나 이 회음부를 거쳐 음경으로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저는 이 근육을 펌프라고 설명합니다. 발기된 상태에서 이 근육이 적절히 수축하고 이완해 주어야 피가 안에서 잘 머물고 단단함이 유지됩니다. 펌프가 약해지면 피가 잘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 딱딱한 의자, 딱딱한 자전거 안장, 잘못된 자세. 이 모든 것이 회음부와 골반저 근육 그 아래에 혈관과 신경을 계속 눌러버립니다. 마치 호스를 발로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호스 안쪽 벽이 약해지고 탄력이 줄고 흐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전통의학,
그리고 현대 물리치료 재활의학에서도 이 회음부와 골반절을 아주 중요한 치료 포인트로 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분 마사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회음부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그 주변의 미세혈류가 늘어나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거나 반대로 적절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신경도 여기가 중요한 부위구나 라고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1분이 기적의 스위치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1분은 몸의 신호를 다시 듣기 시작하는 작은 초인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초인종이 제대로 울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프로토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사지를 하기 전에 방해꾼부터 치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 오일을 넣어도 배기구가 막혀 있으면 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한다면 최소한 1-2시간마다 3분씩은 일어나서 골반과 허리를 가볍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냥 서서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한쪽 다리씩 앞으로 내밀어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회음부로 가는 압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 3분을 하지 않으면 회음부로 가는 혈류가 계속 눌려서 나중에 하는 1분 마사지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분 움직임이 1분 마사지를 살린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자기 전 스마트폰과 과도한 포르노, 자극적인 영상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도파민이라는 보상 물질이 뇌에서 계속 폭발하면 실제 파트너와의 접촉, 실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집니다. 화면 속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현실의 자극을 심심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회음부를 마사지해서 혈류를 올려도 뇌에서 발기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전선은 연결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특히 포르노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 이건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도파민 시스템을 보호하는 과학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 야식 흡연을 최소 2주만이라도 강하게 줄이는 디톡스 기간을 제안드립니다. 평생 금주 금연을 한 번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2주만 실험해보자. 이 2주 동안은 자기 전 술과 안주 대신 가벼운 산책,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 야식 대신 소량의 견과류나 따뜻한 수프 정도. 흡연은 특히 잠들기 전 유 3시간은 피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 2주 동안 회음부 마사지와 더불어 가벼운 걷기 일정한 수면 시간을 함께 지키면 몸이 이제 좀 회복해도 되겠구나 라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넷째, 너무 거칠고 강한 압박 위험한 민간 요법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강한 뜸, 뜨거운 찜질 검증되지 않은 기구로 회음부를 과도하게 누르거나 뜨겁게 하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 부위에는 민감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갑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 세게, 더 뜨겁게, 더 자극적으로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더 안전하게, 더 꾸준히 가 원칙입니다. 몸은 망치로 고치는 기계가 아니라 섬세한 악기와 같습니다. 이제 방해꾼을 어느 정도 치웠다면 두 번째 단계, 1분 회음부 마사지 플러스 골반저 근육 운동 플러스 혈관을 살리는 영양이라는 통합 회복 루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회음부 마사지. 편안하게 누워 있거나 따뜻한 샤워 후에 서 있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 마찰을 줄여줍니다. 고환과 딱 항문 사이 가운데쯤 되는 부위를 손가락 두세 개로 부드럽게 찼습니다. 너무 앞쪽도 너무 뒤쪽도 아닌 가운데에 살짝 말랑한 부분, 그 지점에 손가락을 대고 숨을 내쉬면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압력은 기분 좋게 눌리는 정도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이미 너무 셉니다. 처음에는 하루 2, 3회 각 1분 정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샤워 후 혹은 잠들기 전.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1분을 30분처럼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부드럽게, 그러나 매일, 몸은 반복되는 신회에 반응합니다. 이 마사지를 할 때 동시에 골반저 근육, 즉 케겔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 줄기를 중간에 멈추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실제로 소변을 멈추면서 연습하지 마시고 그 느낌만 기억해 두셨다가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항문과 회음부 주변을 3초간 조였다가 3초간 푸는 동작을 해 보십시오. 이걸 10회 반복, 하루에 3세트 정도. 너무 힘을 주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조여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느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음부 마사지를 하면서 동시에 골반저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 마치 펌프에 리듬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은 부드럽게 확장되고 근육은 탄력을 되찾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요소 혈관과 신경을 살리는 영양이 더해지면 전체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영양에서 거창한 보충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기본 식단입니다. 이피채소, 비트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혈관 친화 식품들은 산화질소 생성과 혈관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루콜라, 샐러리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견과류와 올리브유는 좋은 지방을 공급해 혈관 내벽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비타민 D, 마그네슘은 남성 호르몬과 신경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하는 역할을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사지와 운동이 현장에서 펌프를 돌리는 작업이라면 좋은 식단과 영양은 그 펌프에 깨끗한 기름과 전기를 공급하는 백업팀이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펌프만 돌리고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곧 지칩니다. 기름만 좋고 펌프를 돌리지 않으면 흐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상에 묶어 넣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 뒤 1분 회음부 마사지 플러스 10회 케겔.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3분 스트레칭으로 골반과 허리 풀어주기. 저녁에는 가능한 한 가벼운 식사와 함께 AP 채소나 샐러드 좋은 지방을 곁들이고 샤워 후 다시 1분 마사지 플러스 케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짧은 호흡 명상이나 스트레칭.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버리면 1분 마사지는 더 이상 요행이 아니라 꾸준한 회복 프로그램의 일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간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절망도 사실이 아닙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첫 2주 동안은 아주 미세한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 발기의 빈도나 강도가 아주 조금씩 달라지거나 회음부 주변에 묵직함, 뻐근함이 줄어드는 느낌. 소변 줄기가 약간 더 시원해지는 느낌. 수면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은 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왜 아직 완벽하지 않지가 아니라 몸이 반응하고 있구나를 포착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이미 승리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하나의 승리입니다. 6주 정도 지나면 체력과 수면 성적 욕구에서 서서히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임상 경험으로 보면 이 시기에 예전보다 피곤이 덜 쌓인다. 아내와 스킨십을 할 때 머릿속이 예전보다 덜 복잡하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반응이 온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 꾸준히 해온 분들 중 아무 변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3개월 이상 식단 운동, 마사지 루틴을 유지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연구와 임상 경험이 말해줍니다. 발기 강도 지속 시간, 성적 만족도가 의미 있게 좋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지 성기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감 기분, 일상 에너지 파트너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함께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발기력은 단지 한 기관의 기능이 아니라 온몸의 혈관과 신경 호르몬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의 교향 악단입니다. 어느 한 악기만 잘 연주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마사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을 찾기보다 현실적인 변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생활 전체를 조금씩 조정할 때 1분 마사지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의 기대와 더 큰 실망만 남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힘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음부 1분 마사지는
기적의 스위치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다시 듣고 혈관과 신경을 회복시키는 첫 작은 행동입니다. 이 작은 행동에 식습관의 한 숟가락 변화, 하루 3분의 움직임, 잠들기 전 10분의 화면 끄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더해질 때 흐름은 바뀝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쉼 없이 일해온 엔진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점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의 포기 대신 선택입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병원에 올지 집에서부터 시작할지 오늘도 그냥 넘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1분을 쌓아갈지 누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걸음을 떼셨다는 뜻입니다. 그 한 걸음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한 걸음이 쌓여 2주, 6주, 3개월 뒤에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몸은 생각보다 당신 편입니다. 오늘부터 회음부 1분 마사지와 함께 자신의 몸을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선택으로 대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혈관과 신경 그리고 삶의 흐름이 다시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